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말씀 속에서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공자님의 지혜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파트 1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군자는 자기 자신을 꾸짖고 소인은 남을 꾸짖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래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즉 군자의 태도는 바로 그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자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원망하거나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가? 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를 통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비난합니다. 이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고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명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출처 논어 해설. 이 명언은 지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거나 혹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알매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알은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는 그 자체로 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그 순간 성장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솔직함과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척하는 삶을 버리고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명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명언은 배움과 사고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다는 부분은 지식만 쌓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강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즉 생각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서재에 수많은 책이 쌓여 있지만 한 권도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단순히 정보를 외우고 축적하는 것을 넘어 왜, 어떻게, 그래서,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식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부분은 사색만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만의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 생각은 편견과 아집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새로운 정보와 관점이 없다면 우리의 사고는 갇힌 우물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거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게 되어 결국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와 배운 것을 깊이 사유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배움과 사고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언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그 스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은 그 사람이 장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 하고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 과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 동료의 성실함, 식당 주인의 친절함,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배움의 스승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성장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명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명언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힘들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이죠. 하지만 공자님은 이러한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알지 못함,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아다니기보다 먼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지혜. 이제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삶의 태도에 대한 공자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명언.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 이 명언은 우리 삶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군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의리, 즉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군자에게는 정의, 신의, 도덕과 같은 가치들이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 삶의 깊은 존경을 받는 바탕이 됩니다. 반면에 소인은 이익에만 박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신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행동의 기준은 이익인가? 아니면 의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삶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명언을 떠올리며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명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명언은 삶이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이치, 진리 또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공자님은 만약 아침에 이 도를 깨닫는다면 그날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았기에 더 이상 삶의 길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목표를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외적인 것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거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공자님은 이러한 외적인 목표를 넘어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자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독려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도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언 군자는 평탄함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꿈꿉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공자님은 진정한 군자는 오히려 평탄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평탄한 길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가에만 머물러 있는 배처럼 아무런 발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항해 기술이 늘고 폭풍 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역경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킬 기회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길만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시련을 단순히 불행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명언,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알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들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깊이 파고들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머무릅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일 자체를 놀이처럼 즐기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일이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자 놀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하지만 그들의 진짜 비밀은 그들이 그 일을 즐기고 있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와 즐겁게 하는 공부의 결과가 다른 것처럼 이 명언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좋아하고 나아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노력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명언,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이명언은 당장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며 사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가까운 근심은 단기적인 문제나 걱정을 의미하고 멀리 내다봄은 장기적인 안목과 큰 그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편하려고 공부나 자기 개발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소비를 위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이러한 단기적인 시야가 결국 삶에 불필요한 걱정과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인지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될 때 이 명언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이 작은 행동이 나의 내일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관계의 지혜와 덕목. 이제 관계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공자님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덕목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자님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명언. 군자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만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이 명언은 진정한 관계의 조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같아지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그 사람의 취향에 억지로 맞추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획일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은 진정한 군자는 화합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을 배척하고 모두가 자신과 똑같아지기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불필요한 갈등을 낳고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성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언. 나쁜 벗을 피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 이 명언은 관계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좋은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나쁜 습관이나 태도에 물들기 쉽습니다. 공자님은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벗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벗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님은 좋은 벗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고든 사람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믿음직하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견문이 넓은 사람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넓은 시야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진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명언,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이 말씀은 인간의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땅은 재물, 명예, 권력과 같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소인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소유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기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반면에 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인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베푸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군자는 물질적인 욕망에 연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들은 눈앞의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덕을 쌓는데 힘씁니다. 공자님은 이러한 덕을 쌓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땅만을 생각하며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덕을 쌓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명언 군자는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자신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대신 솔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배우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마무리와 삶의 지혜. 이제 영상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공자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삶의 진정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명언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종종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자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 우리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새로운 것을 깨닫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즐거움은 외부의 자극처럼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쌓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명언을 떠올리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명언,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허물이다. 첫 번째 챕터에서 나왔던 이 명언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깨닫고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혹시 잘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놓치고 지나갔던 허물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잘못을 내일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오늘 밤의 성찰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명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씀은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로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작은 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언,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좋은 법과 함께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명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공자님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굳건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